자, 이번 시간에는 JS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SX, 자바스크립트 XML이라고 하죠. 이것은 HTML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버전, 문법을 제공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행될 때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돼서 실행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벨 래플이라는 도구로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요. 바벨 래플 도구로 테스트해 보시면 정확하게 그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 래플 도구 화면을 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마치 이 부분이 HTML처럼 보이시지만 이 부분은 이 JSX 코드 부분은 오른쪽 화면과 같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트랜스파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행되는 건 이 오른쪽의 코드가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확장, 자바스크립트 코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JSX는 다들 선택적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인데 그 말인즉슨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이 화면에서 오른쪽과 같이 개발해도 된다는 얘기죠. 오른쪽과 같이 react.createElement에서 개발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개발하라 그러면 하실까요? 저라면 그냥 JSX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상의 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의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의 필수. 이렇게 JSX로 표현하는 것이 UI를 표현하기에 더 적합하죠. 특히 HTML이나 XML 같은 이런 트리 구조, 하이어라키컬한 구조가 더 개발하시기에 시각적으로도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이므로 언어의 의미도 전혀 변형되지가 않겠죠. 템플릿이었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하게 되면 언어의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JSX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태그의 어트리뷰트 이름인데요. 이 어트리뷰트 이름이 카멜 표기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카멜 표기법은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고요. 두 번째 단어가 시작할 때 대문자를 쓰는 표기법이죠. 그래서 낙타의 이렇게 등 모양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 낙타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SX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구별하겠죠. 그래서 어트리뷰트 이름도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객체나 변수의 표기법인 카멜 표기법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HTML에는 이렇게 전부 소문자를 쓰는 이런 표기법을 썼다라고 하면은 JSX는 반드시 카멜 표기법을 쓰셔야 해요. 자, 두 번째로 주의사항은 어트리뷰트 이름입니다. 이 어트리뷰트 이름이 DOM API 스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 중에서 HTML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이전 시간 코드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TML에서는 클래스라는 이름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전 시간에 스타일 지정할 때 우리가 클래스 네임이라고 지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지? 왜 클래스가 아닐까? 자, 바로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죠. HTML에서는 클래스라고 이름을 쓰지만, 어트리뷰트 이름을 쓰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이렇게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명을 썼었죠.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JSX에서는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 네임이라고 지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 주의할 사항은 JSX 표현식에서 쓰는 보관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보관법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자바스크립트 구문 중에서도 리턴 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있는 것을 우리가 표현식이라고 부르죠. expression. 리턴 값이 없는 if문이나 for문 같은 것들을 중괄호 내부에, 보관법 내부에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if문 같은 경우는 리턴 값이 없죠. for문도 마찬가지입니다. for문도 리턴 값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중괄호 안에는 리턴 값이 있는 구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if문 대신에 쓰는 것이 사망연산식을 쓰겠죠. 사망연산식은 리턴 값이 있죠. 요 A라는 조건식이 true이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이면 B를 return하고 false라고 한다면 C를 return하게 되죠. 이렇게 사망연산식을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for문 같은 경우는 if문이 return문이 없는 것이죠. 리턴 값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for문도 마찬가지로 중괄호 안에 바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어레이의 배열에 map이라는 메소드를 많이 이용해요. 자, 그것은 나중에 코드를 작성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값은 모두 HTML 인코딩 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어떤 엘리먼트 안에 보관법으로 HTML 문자열을 출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막아놨냐면, HTML 인코딩 되도록 처리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 기법으로 활용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공격 때문입니다. 이 공격 때문에 자동으로 HTML 인코딩 하도록 했어요. 주로 이제 스크립트 태그 형태를 많이 이용하죠. 공격할 때.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가 여러분 브라우저 화면 안에 돔 태그, 돔으로 추가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HTML 인코딩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TML 인코딩 그대로 인코딩 하지 않고 HTML 그대로 출력하려면, 자, 위험하지만 나는 inner HTML로 설정하겠어 라고 하는 특성, dangerous set inner HTML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닥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는 사실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쓰고 계시는 마크다운 형식 있죠. 확장자가 MD인 마크다운 형식으로 게시판 같은 거, 게시물 같은 거 입력을 받았다. 그럼 그거 그대로 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걸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에겐 뭐가 있죠? JSX가 있죠. JSX는 안전해요.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래서 JSX 사용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JSX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단일 루트 노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의 코드는 루트 엘리먼트가 2개죠. 최상위 엘리먼트가 2개입니다. 이런 경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의도적으로 비어있는 div 태그를 추가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름이 없는 빈 시작 태그와 마감 태그로 감싸주시면 루트 엘리먼트 역할을 해요.
하지만 실제 렌더링 될 때 이 녀석은 렌더링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만 렌더링 되고 루트 엘리먼트를 하나를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JSX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 JSX를 실제로 적용해서 한번 UI를 만들어 보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시죠.